여러분, 지금까지 소금이 당뇨병의 적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소금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당뇨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특별한 소금 활용법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의사들조차 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집에서 단 5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먼저 소금과 당뇨병의 관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금도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부족을 일으키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높아진 혈압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잦은 배뇨로 인해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당뇨에 좋은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정량의 소금은 탈수를 막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혈당으로 인한 삼투압 이뇨 현상으로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데 이때 적절한 소금 섭취는 수분 유지를 도와 탈수를 예방합니다. 둘째, 소금은 포도당 흡수에도 관여합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 나트륨이 함께 필요한데 극도로 소금을 제한하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의 나쁜 점도 분명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은 대부분 단순 탄수화물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급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금 섭취량 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금을 끊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란셋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인데요. 18개 국가 9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g 미만인 극도의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과 7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 모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루 3g에서 5g 정도의 적정량을 섭취한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금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을 때 어떻게 소금을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우리나라는 6g 미만을 권장하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질입니다.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나트륨 외에도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소금물을 만들어 가글을 하면 어떨까요? 이 소금물 가글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안을 헹구는 것이 혈당과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죠? 소금물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30초간 가글하면 되는데요. 구강 내 유해 세균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수분이 빠져나가 사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잇몸 염증과 당뇨병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264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한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혈당 강화제 하나를 추가한 것과 맞먹는 효과였는데요. 연구진은 구강 내 염증이 감소하면서 전신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구강 건강이 개선되면 이런 악순환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 가글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먼저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 200ml에 천일염 또는 죽염 2분의 1 티스푼을 완전히 녹입니다. 가글은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하되 목 안쪽까지 닿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 가글합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식후와 취침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 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소금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실수로 삼킬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가글 후에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 소금의 항균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소금은 당뇨병의 적도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냐입니다. 적정량의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하고 소금물 가글로 구강 건강을 관리한다면 혈당 조절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금물 가글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구강 건강과 혈당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